24회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총칙, 정비법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차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목적, 이 법은 도시의 기능이 회복 필요하거나 주거환경 불량 지역에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험 나올 때 특별히 나올 만한 얘기는 없어요. 오래된 도시 싹 부셔버리고 새로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용어정의,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죠? 정비구역,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이런데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 정비사업이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세 가지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 중에 중요한 표현 몇 개를 똑똑 집어서 해볼게요. 여기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판자촌 생각하면 돼요. 이런 데 보면 저소득 주민, 극빈층이 몰려있죠? 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극히 열악해요. 6.25 때 이후에 피난민들이 조성한 달동네 판자촌은 도로도 엉망이고 수도도 없어요. 그래서 지하수 파서 먹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전기 거미줄처럼 엉켜있죠? 상하수도 없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도로도 엉망이고 가스도 LPG 가스 태우고 연탄 보일러 떼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그럼 이런 데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공공적 구제 사업이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조합이란 얘기가 등장하면 안 됩니다. 조합이 없어요. 그들끼리 사업하라. 극빈층은 자식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밀집지역, 이게 왜 나오냐면 오래된 동네가 기반시설도 극히 열악한데 이런 데서 지분 쪽 얘기해서 다세대나 단독 같은 거 밀집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세대 지어서 분양하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재개발 사업 내다보고 투자했는데 노불량 건축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정비사업 하는 건데 이런 걸 부시고 다세대 짓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노불량 건축물 비율이 안 맞죠. 정비사업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서 정비 기반시설의 공동예술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세한 건 후술할게요. 다음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만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공재개발 사업이 된다. 자, 이런 겁니다. 여기는 저소득 주민은 안 나와요. 다만 오래된 개발자니까 도로 폭이 막 4m 폭이라 좀 좁아요. 그리고 단독주택이 좀 많아요. 이러면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이런 데 싹 부시고 다시 개발한다? 재개발이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얘기죠. 위에는 극히 열악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이런 데가 주택가가 아니라 상업적, 공업적인데 오래된 동네가 있다면 이런 상업적, 공업적 등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부시고 어떻게 해요? 건물 크게 짓거나 IT밸리 같은 거 짓겠다. 이럴 때 재개발 사업이 되는데 다음 요건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난다.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이 사업 시행자가 된다.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 전체 세대수, 전체 연면적 중 토지 소유자, 대상 분양분, 지분형 주택을 제외하고
제외한 나머지 주택 세대수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50% 이하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대통령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광시 특특특에 따른 서울광역시 특별시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정하는 비율은 지분형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공고할 경우, 즉 여기 뭐예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주택을 공급한다. 즉 뭐예요? 일정 비율 50%는 안 넘기지만 20 이상 50 사이에서 정한 비율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정한다. 이런 경우에 공공주도용 재개발 사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기반설이 양호하다. 이제 여기 나오죠. 재건축은 양호하다. 재개발은 열악하다. 주거환경 개선은 극히 열악하다. 그러면 노블량 건축 공공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재건축이라고 한다. 다음의 경우는 공공재건축이라고 한다.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이 재건축 사업 시행자나 재건축 사업 대행자일 것, 결국 공공부문이 하는데 종종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 공급할 것. 이로써 우리 지금 필요한 내용이 정리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노블량 건축물이 도대체 뭐냐 이게 나오는데, 일단 여기 보면 건축물로 훼손 멸시되어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여기에는 연도 표현이 나오면 안 돼요. 20년 이상 된 건물로서, 아니죠, 2년밖에 안 됐다, 그래도 어떻게요? 불이 나가지고 멸실되게 생겼다, 이러면 노블량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내진 성능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로서 중대적 기능 결함, 부지 설계 시공 등으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인데, 내진이 성능 확보 안 된 건축물, 지진난 무너진다는 얘기죠.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진 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건축물 건축 대손할 때 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알아낸다. 급수 배수 호수 설비 등 지붕 외벽 마감 노후 완화 손상으로 인해서 곤란 우려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 내화력 등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한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안전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되는 건축물, 이런 것들은 노블량 건축물이죠. 그다음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일단 첫 번째 주거환경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건설한 경우에 드는 비용과 현재에 비교해서 효용이 현저히 증가 예상될 것, 즉 이겁니다. 1년에 수리비가 5천씩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정 기간 따져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5억 돼요. 그러려면 부시고 다시 짓는 게 4억이다. 그럼 부시고 짓는 게 맞다는 얘기죠. 자, 대통령 정하는 시도조례 관련 건축물에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즉 보면은 건축법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 관련 면적에 미달의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계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서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의 건축물. 자, 이런 겁니다. 내 땅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면서 도로가 어떻게 났느냐,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마당이 너무 작아진 거죠. 그러면 이런 마당이 작아진 건물은 노블량 건축물, 그 다음에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건축물, 준공일까지 기준으로 40년 동안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신축 비용이 들 것으로 크게 되는 건축물, 이릅니다. 건물이 일반적으로 40년인데 40년 동안 드는 비용을 매년 들어가는 게 2천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2억 1년이면 40년 어떻게 해요? 80억이죠. 그럼 부시고 짓는 게 20억이다. 그럼 부시고 짓는 게 맞다. 노블량 건축물이 되는 거죠. 다음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준공된 2, 3년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 지난 거, 국계법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어긋나는 건축물이 노블량 건축물이 됩니다. 노블량 건축물의 개념들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꼭 봐주시고, 정비기반시설 나옵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구역이 있다면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영주택, 공동구, 그 밖에 생활편익에 필요한 열가지 공사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녹지하천, 공공지, 광장, 소방시설 쭉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의해서 지정고시 된 정비구역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 시행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뭐다? 정비 기반시설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도시계획시설
도시의 기능발휘시설 중 도시관리기구라는 건 도시시설이고 기반시설이라는 건 기능발휘시설이에요. 정비구역의 기능발휘시설은 뭐다? 정비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살았다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자 등을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동이용시설은 뭐냐면 그 정비구역의 마을 주민들이 관리, 유지하는 것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들 이런 거요. 그런데 위에 나오는 것들은 뭡니까? 국가나 공공부문이 그게 끝나면 관리하는 것들은 정비기반시설이다.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렵게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 국가가 합니까? 지자체가 합니까? 아니죠. 이런 건 뭐다? 공동이용시설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하천이 있다. 하천을 아파트 정비사업으로 만든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하천 관리합니까? 아니죠. 이건 지자체가 합니다. 이건 뭐다? 정비기반시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지란 정비사업 조성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주의할 거 건축법 대지와 다른 매개입니다. 건축법의 대지는 건물을 질 때 건물이 깔가는 땅을 대지라고 해요. 근데 이 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정비사업으로 부셔서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 자, 다음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 얘기 나오죠?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이 된다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어린이집은 공동이용시설이 되지만 유치원은 아닙니다.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식에 인가받고 어떤 국가 통제 시스템 내부에 있는 겁니다. 요건 주의하셔야 되죠. 다음에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주택가,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정비법으로 조성되는 땅들이 건물 지려고 하는 것들은 주택가, 부대, 복리시설 지는 것은 주택단지가 된다. 사업시행자 넘어가고 토지 등 소유자, 이건 중요하죠. 주관격과 개개발 사업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토지만 있어도 또는 건축물만 있어도 소유자가 되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예요. 여러분 기억할 거는 이겁니다. 내가 건물만 있다. 토지 등 소유자 아닙니다. 토지만 있다. 아닙니다. 어디서? 재건축은. 재건축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또는 토지나 건물만 있으면 아니다. 나머지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를 얘기한다. 기억하시고요. 주관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는 거, 보호되는 사람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만 보호 대상자의 3자가 된다. 자, 다음은 주택공사 등은 넘어가고 정관, 조합의 경우는 정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그들을 규약하는 규약,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정적인 시행자 등이 된다. 공사급, 공공부문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시행규정이 되는 게 정관 등. 이 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 내부적 컨트롤 타워, 통제된 약속들이 정관, 규약, 시행규정. 조합은 정관. 이해되셨죠? 재개발 사업들 같은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밑에는 상대방들 간 규약. 이것도 나중에 얘기 나옵니다. 공공부문이 하면은 시행규정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